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당당하고 호탕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법적 공방과 재산 은닉 의혹으로 번지며 연예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단독주택에 설정된 수십억 원대의 근저당권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집은 박나래 씨가 과거 경매를 통해 약 55억 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되었던 곳으로 현재 시세는 약 7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저택의 등기부등본에서 매우 기이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나래 씨의 소속사이자 그녀의 친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법인 기획사가 이 집에 무려 49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하나은행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을 자신의 어머니 회사에 빚진 형태로 묶어둔 셈입니다. 대너법과 관련하여 신고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1인 기획사가 왜 갑자기 박나래 씨의 개인 자택에 이토록 큰 금액의 빚장을 걸어 삼은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와 대중은 이것이 단순히 회사와 연예인 간의 자금 거래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밀한 방어막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집은 그녀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기에 이번 근저당 설정 소식은 더욱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한 삶을 보여주면서도 비로는 자신의 자산을 철저히 감추려 했다는 의혹은 그녀가 쌓아온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과연 70억 저택에 설정된 49억 원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소속사가 이 타이밍에 채권자로 등장하게 된 것인지 그 내막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연예계의 흔한 구설수를 넘어 법적 공방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박나래 씨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전 매니저들의 충격적인 폭로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심지어 상해를 입기까지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박나래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며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인 이태원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보여준 그녀의 의리 있고 호탕한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법부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법원은 전 매니저 측이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난 18일 박나래 씨의 자택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절차가 갖는 법적 의미는 매우 무겁고 엄중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기각하거나 무효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법원이 보기에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박나래 씨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즉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사전 단계로 공탁금을 걸라고 명령한 셈입니다. 법원은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상해 혐의에 대해 그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가압류를 인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소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박나래 씨 측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 실제로 집행되면 그녀는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대중에게 박나래 씨의 실체에 대해 다시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왜 법원이 이토록 신속하게 움직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가압류 절차보다 훨씬 더 긴박하게 돌아간 이번 과정은 전 매니저들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카메라가 꺼진 뒤에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와 폭언, 그리고 신체적 위해에 가까운 행동들에 대해 상세한 정황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이 단순한 주장을 넘어 실제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여 박나래 씨에게 사실상의 경고장인 담보 제공 명령을 보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 측의 대응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던 초기 모습과는 달리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지자 소속사와 박나래 씨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가압류 승인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이는 박나래 씨가 향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정말로 억울했다면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 증거를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냉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박나래 씨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인 전 매니저들에게 일정 규모의 공탁금을 미리 납부하라고 명령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박나래 씨의 패소 가능성을 점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담보 제공 명령은 박나래 씨가 그동안 쌓아온 도덕적 성벽에 커다란 균열을 낸 사건입니다. 대중은 웃음을 주는 광대 너머의 서늘한 진실에 대해 경악하고 있으며 법원조차 그 진실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법적 올가미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이배로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이태원 저택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두게 될 것인지 연예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움직임은 향후 이어질 광고주들과 제작사들의 줄 소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박나래 씨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은 단순히 1억 원의 배상을 넘어서 박나래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신뢰의 파산을 공식화하는 첫 번째 법적 낙인이 되었습니다. 사이라킷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자 대중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지점은 바로 박나래 씨가 보여준 행보의 타이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 매니저들의 폭로와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 과연 박나래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등기부상에 나타난 기록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이태원 저택에 그녀의 친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가 49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는 바로 12월 3일입니다. 이 날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나래 씨의 갑질과 상해 피소 소식을 단독으로 세상에 알린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온 날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기 불과 하루 전날, 박나래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어머니의 회사 명의로 꽁꽁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법률 전문가들과 대중은 이를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도가 나가면 광고주들의 위약금 청구와 매니저들의 가압류가 빗발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한 발 앞서 선수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박나래 씨가 이 사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중에게 사과를 전하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을 구축하는데 더 급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그동안 방송에서 누구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근저당 설정의 타이밍은 그녀의 그런 모습 뒤에 숨겨진 치밀하고 계산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심지어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행위는 그녀가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는지를 증명합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70억 저택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 회사와 손을 잡고 근저당이라는 쇠사슬을 채운 셈입니다. 이 40억 7천만 원이라는 설정 금액 또한 기가 막힌 수치입니다. 하나은행의 대출금 11억 원과 이 근저당 금액을 합치면 약 6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시세에서 매각 시 남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차익을 미리 선점한 금액입니다. 즉, 나중에 어떤 광고주나 제작사가 소송에서 이겨서 이 집을 압류하려 해도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소속사가 최우선 순위로 모든 돈을 가져가게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FK의 이러한 타이밍의 정교함은 박나래 씨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단순히 매니저와의 1억 원 소송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의 위약금 리스크가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을 직감하고 재빠르게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 하루 전날 이루어진 이 비밀스러운 계약은 그녀가 대중을 향해 던졌던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12월 3일의 근저당 설정은 박나래 씨에게 재산 은닉이라는 더 큰 주홍 글씨를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혈연 관계를 이용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당했던 박나래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이 치밀한 날짜의 기록은 그녀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니면 그 길이 이미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박나래 씨가 자신의 자택을 지키기 위해 친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의혹입니다. 박나래 씨의 이태원 저택에 설정된 49억 7천만 원이라는 근저당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규모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와 대중은 박나래 씨가 본인의 집에 직접 근저당을 설정해 둠으로써 향후 전 매니저나 광고주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져갈 재산이 없도록 만드는 방어용 재산 묶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박나래 씨의 소속사가 사실상 그녀의 수입으로만 운영되는 가족 경영 형태의 1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채무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나래 씨가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재산을 우선순위 채권으로 묶어버린 셈입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각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은행의 선순위 대출금과 소속사의 근저당 설정액을 합치면 약 60억 원에 달해 제3의 채권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대중이 더욱 분노하는 지점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는 정황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들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집을 경매에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미리 거액의 저당권을 걸어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관리를 넘어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정당한 배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저당 설정은 광고주나 제작사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한 독소 조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박나래 씨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 리스크 앞에서 그녀의 유일한 가시적 자산인 부동산을 안전하게 숨겨두기 위한 수단으로 1인 기획사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지울 수 없는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계산 뒤로 숨어버렸고, 어머니를 앞세운 이 기괴한 근저당 설정은 대중에게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근저당 설정이 실제 채무관계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박나래 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소속사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 했던 이번 행보는 법적으로는 재산권의 방어일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명백한 배신이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집을 스스로 압류하는 이 황당한 연극의 결말이 과연 그녀의 의도대로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박나래 씨의 이태원 저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박나래 씨가 자신의 자택을 지키기 위해 친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의혹입니다. 박나래 씨의 이태원 자택에 설정된 49억 7천만 원이라는 근저당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규모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와 대중은 박나래 씨가 본인의 집에 직접 근저당을 설정해 둠으로써 향후 전 매니저가 가압류를 하든 광고주들이 위약금을 청구하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뺏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용 재산 묶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박나래 씨의 소속사가 사실상 그녀의 수입으로만 운영되는 가족 경영 형태의 1인 기획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채무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나래 씨가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재산을 우선순위 채권으로 묶어버린 셈입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각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은행의 선순위 대출금 11억 원과 소속사의 근저당 설정액 49억 7천만 원을 합치면 약 60억 원에 달해 제3의 채권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박나래 씨의 이태원 주택은 과거 55억 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시세는 약 7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집을 60억 원 정도의 금매로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은행의 11억 원을 제외하면 정확히 어머니 소속사가 설정한 49억 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전 매니저들이 소송에서 이겨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광고주들이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물리려 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어머니 회사가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프리벤티비 대중이 더욱 분노하는 지점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 아래에 이루어졌다는 정황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들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집을 경매에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미리 거액의 저당권을 걸어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관리를 넘어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정당한 배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저당 설정은 광고주나 제작사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한 독소 조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박나래 씨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리스크가 최소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녀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안전하게 숨겨두기 위한 수단으로 1인 기획사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지울 수 없는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계산 뒤로 숨어버렸고 어머니를 앞세운 이 기괴한 근저당 설정은 대중에게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근저당 설정이 실제 채무관계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확실해진다면 저당권 설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시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스스로 압류하는 이 황당한 연극의 결말이 과연 그녀의 의도대로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박나래 씨의 이태원 저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들은 바로 박나래 씨를 믿고 수억 원대의 모델료를 지불했던 광고주들과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온 방송 제작사들입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한 해 매출만 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연예계의 블루칩이었으며 다이어트 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해왔습니다. 보통 연예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경우 광고 모델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유지 위반 조항에 따라 모델료의 2초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박나래 씨가 지불해야 할 예상 위약금 규모가
최소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들과 제작사들이 더욱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배상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설계된 박나래 씨의 기이한 자산 구조 때문입니다. 제작사와 광고주들이 위약금 회수를 위해 그녀의 유일한 공개 자산인 70억 시세의 이태원 단독주택을 압류하려 해도 이미 하나은행의 11억 원 대출과 어머니가 운영하는 소속사의 49억 7천만 원 근저당이 선순위로 꽉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겨도 은행과 소속사가 60억 원가량을 먼저 가져가게 되며 정작 피해를 본 수십 명의 광고주와 제작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고작 9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20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비하면 그야말로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브런코스가 역시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방영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제작 지연 손해와 광고 취소 피해는 고스란히 제작사가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조세호, 조진웅 씨와 함께 박나래 씨가 이번 리스크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면서 제작진 사이에서는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아무리 촘촘하게 넣어놔도 연예인이 작정하고 재산을 묶어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 라는 절망 섞인 목소리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박나래 씨가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실상 자신들에게 위약금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당함을 무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리스크 관리에 완벽하게 실패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지탱해준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까지 경제적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재산 은닉형 근저당 설정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과 제작사들이 느끼는 경악과 절망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박나래라는 브랜드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과 대규모 법적 소송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대목은 박나래 씨의 행동이 단순히 자산을 지키려는 본능을 넘어 대한민국 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의 경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이나 광고주들의 위약금 청구를 예상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줄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어 저당권 설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민사상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 면탈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박나래 씨의 경우 실제 채무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친모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에 49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가 허위 채무 부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이 근저당 설정이 실질적인 자금 거래 없이 오직 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판명될 경우 박나래 씨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법리적 잣대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명의상으로는 어머니의 회사와 박나래 씨 개인이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나래 씨의 수익으로만 운영되는 1인 기획사인 만큼 법원은 이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박나래 씨가 소속사에 진 빚은 사실상 자신에게 진 빚이나 다름없게 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70억 가치의 자택을 1인 기획사 명의로 묶어둔 행위는
누가 봐도 의도적인 집행방해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당함을 외치던 박나래 씨는 이제 재산을 지키려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변의 잘못된 법적 조언을 따랐거나 혹은 스스로의 판단착오로 인해 저지른 이번 근저당 설정은 그녀의 연예계 복귀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이 충격적인 정황에 대해 소속사와 박나래 씨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그녀가 과연 이 사회행위 논란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처벌이라는 파멸적인 결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대중은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 아이콘이었던 박나래 씨가 마주한 현재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이제 재산 은닉 의혹과 법적 처벌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70억 원에 달하는 이태원 대저택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앞세워 49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박나래 씨가 주장해온 무고함이 사법부의 시각에서는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보도 직전 이루어진 기습적인 근저당 설정은 광고주와 제작사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 리스크는 그녀의 연예계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행위가 법원에서 재산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사회 행위나 강제 집행 면탈죄로 인정된다면 박나래 씨는 민사적인 배상을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해 법의 맹점을 이용하려 했던 선택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법적 늪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의 화려한 예능감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도덕적 해이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사과나 자숙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과연 박나래 씨가 이 거대한 법적, 도덕적 비판의 파도를 넘어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태원 저택의 근저당 설정이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의 끝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탐사보도를 마무리하며 박나래 씨의 소속사가 보여준 대응 방식과 이 사태가 연예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펑나래 씨의 소속사는 이번 근저당 설정 의혹과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해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명 대신 침묵을 지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남겨진 12월 3일이라는 날짜와 49억 7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소속사가 단순히 박나래 씨의 자금 관리를 돕는 수준을 넘어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박나래 씨의 친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라는 특수성은 이번 근저당 설정이 실질적인 채무관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를 이용한 재산 묻기인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허위 채무로 판명될 경우 소속사 대표인 친어머니 또한 강제집행 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는 이번 사태가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시 광고주들과 제작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1인 기획사의 불투명한 자산 운용과 리스크 회피 전략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청구해도 연예인이 미리 재산을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묶어버리면 법적 승소조차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박나래 씨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연예계 전반의 광고 및 출연 계약서에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자산 동결 조항이 포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당당했던 박나래 씨와 그녀의 소속사가 선택한 침묵과 근저당 설정이라는 방패는 대중의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잃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형사처벌 가능성이라는 벼랑 끝에 선 그녀가 앞으로 어떤 법적 소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날 연예계 1인 기획사의 민낯이 대중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지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